그 연휴 기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중간고사 어땠는지 아마 어머님도 많이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조금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일단 중간고사 다들 여행을 좀 많이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또 대부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주말로 옮길 수 없냐 설명회를 근데 영상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그냥 소수 오시더라도 그냥 진행을 하려고 아마 이제 첫 시험 보고 이제 조금 아마 다들 어머님들 이제 조금 잘 본 과목도 있고 못 본 과목도 있기는 할 건데 수학에 제일 많이 시간 투자했는데 그래도 점수가 좀 안 나와서 그러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등급표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파이만도 이제 아마 파이만 것도 있으실 거고 저희 것도 있을 건데 거의 점수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재원생 수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1등급이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2등급도 3등급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점수에 비하면 많이 좀 올랐죠. 1등급도 2등급도 3등급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94점, 4.6점 정도로 기준을 했었을 경우 이제 1등급 재원생이 지금 한 60명 정도 재원을 하고 있는데 현대고 1학년이 1등급은 한 6명, 그 다음에 2등급은 9명, 3등급이 15명 정도. 그래서 1, 2등급은 그 전체 비율은 한 40% 정도 차이, 학교 인원 중. 근데 재원생 60명 정도로 봤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가 1, 2등급 나왔고요. 1, 2, 3등급까지 하면은 딱 절반 인원이 조금 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린 이유가 보시면 2020년도랑 지금 올해 2022년도의 난이도가 약간 유사하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때는 조금, 중간 보시면은 여기 등급표 보시면은 한 94, 한 이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2020년도랑 비슷한데 2등급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중간고사에서는 2등급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단답형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서술형이다 보니까 애들이 서술형에서 확실하게 많이 연습을 하더라도 쓰기 연습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시간 안배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막 숫자로 쓰고 우리말 쓰다 보면 시간이 되게 잘 가요. 되게 잘 가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려서 2등급까지는 조금 등급컷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말 때는 그냥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게 기말 때 이제 쉬워질 거냐 어려워질 거냐 이게 다 되게 많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기말은 무조건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근데 난이도를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거랑 근데 기말은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 않아도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은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말 때는 예년 평균으로 점수를 만들어내야 등급이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말 점수로 이렇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년 하는 건데 중간 점수랑 이제 기말고사 누적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가 1등급 기말고사 점수 이게 예상 점수를 가지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산해서 한 181점 정도만 넘기면 합산이 1등급, 162점 정도가 넘기면 한 2등급, 그 다음에 141점 정도가 넘기면 아마 3등급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자사고가 이제 뭐 부교재에서 아무리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주변에서 잘 봤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부교재 문항이 많이 나오니까 애들은 할만하다라고 느끼지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잖아요. 완전 멘붕이 와요. 그래서 예년하고 다르게 이제 많이 들어갔던 게 부교재가 새로 리뉴얼돼서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가. 그래서 사실 부교재 쪽에 정말 많이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많이 돌리고 그리고 버릴 문항 버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도 정례 테스트나 뭐 그 다음에 포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예년보다는 애들이 하는 말은 점수들이 좀 괜찮게 나왔다. 저한테 시험 보고 오전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점수 잘 나왔는데 1등급 나올 거야. 그랬더니 네가 이 정도 점수면 등급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빨리 분석해가지고 이제 등급 애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는 했는데 받고 나서 애들이 좀 충격은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이제 저희가 분석표를 작성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없는 문항이긴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RPM하고 센수학 정도의 수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틀리지는 않은데 7번에서 한 4등급선 되는 애들이 많이 오답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센수학 비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올해는 부교재 역대급으로 부교재에서 반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교재 그렇게 많이 돌리고 또 풀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반영됐는데 우리 애들은 점수가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들. 근데 부교재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어느 문항을 풀고 어느 문항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4개 문항은 부교재에 딱 없는 문항이 4개예요. 딱 4개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수업교재에도 있고 애들이 포풀에서도 많이 보고 그런 문항이라서 등급에 영향을 주는 문항들은 아니었어요. 이 4문항이. 그러니까 등급에 영향을 주는 건 딱 2문제였어요. 1등급 같은 경우는 14번.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서술형 3번. 그 다음에 3등급 이제 13번. 이 정도.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접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 50점대다, 60점대다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 이 앞쪽에서 거의 다 이제 맞추고 뒤쪽 부분에서 이제 약간 찍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포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이게 학원에서 연습하는 거랑 실제 시험 보는 거랑 좀 차이는 있죠. 애들이 긴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조금 저희도 좀 아쉬웠던 거. 근데 실적은 이제 작년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제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작년 시험 중간 난이도와 저희 재원생 정오표고 이게 올해 저희 재원생 정오표 전체. 그럼 딱 비교가 되죠. 여기에 있는 11번까지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거의 오답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교재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최상위권 애들도 오답이 나오고 있는 부분.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중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많이 도전해가지고 맞춘 경우가 많이 보이기는 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범위 빼먹고 뭐 이것저것 빼먹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모범 답안에 보면은 어느 문장까지 쓰면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부분 점수 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쓴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8번부터 한번 9번부터 보면은 8번까지는 사실은 좀 많이 쉬웠어서 애들이 8번까지는 거의 다 잘 풀었어요. 대부분 재원생들 위에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8번인데 거의 틀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8번이 이게 왼쪽이 기출문항이고 오른쪽이 부교재 똑같아요. 사실. 근데 연습은 정말 많이 돼 있는데 애들이 연습이 됐는데 사실은 모양만 바뀌면 애들은 부교재 문항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단별로 이제 갭이 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10번도 뭐 부교재에 있는 문항하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고 10번도 그 다음에 11번도 11번은 부교재는 없었는데 뭐 센수학 난이도여서 애들도 되게 잘 풀긴 했는데 12번부터가 여기에 있는 이게 기출문항 이게 부교재에 있는 원본문항 여기까지는 정말 애들이 그래도 손은 대기는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손을 대고 많이 연습을 해도 왜 어렵냐면 풀이가 한 8줄, 9줄, 8줄, 9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쓰다가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이 돼도 힘들었었던 문항. 정답률은 좀 높은 편이지만.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부교재 원본 문항인데 원본 문항보다도 살짝 쉽게 남기는 했어요. 근데 이 원본 문항 풀이가 한 14줄, 13줄 이 정도로 가장 킬러 문항이었었어요. 부교재에서도. 근데 이제 그걸 출제를 하긴 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애들이 조금 많이 틀리기는 했어요. 13번. 거의 문제가 똑같죠. 근데 이제 똑같은데 약간 경우의 수가 풀어내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애를 먹었던 문항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1등급 결정 문항인데 이게 부교재에 있는 원본 문항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림이 이렇게 바뀌니까 애들은 이거는 부교재 문항이라고 1도 안 느껴요. 근데 각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거의 14번은 최상위권 애들도 많이 좀 찍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 결정 문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서 내는 게 근데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12, 13, 14번이 다 이런 형식으로 냈어요.
부교재 느낌이 잘 안 나는데 부교재 변형되는 문항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은 보조선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이런 보조선을 그리는 게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많이 수업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서답형 1번은 부교재에 있는 여기 디귿만, 기역, 니은 말고 디귿만 발췌를 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정답률이 좀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있는 이차함수 두 번째 킬러 문항을 난이도를 좀 다운을 시켜서 냈어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많이 접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얘가 5점을 받았잖아요. 5점을 받은 게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식만 해석을 하면 5점을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점수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은 애들이 가장 말이 많았던 게 뭐 파이만에서 그 이미지도 받아보셨는데 자기가 적중했다. 이거 부교재랑 그림도 똑같아요. 적중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내용 수식까지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2에서 10이고 여기는 3에서 9 이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근데 얘들은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얘들이 이 등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틀린 부분 점수는 받았지만 근데 이것도 모든 반이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연습이 됐었던 문항인데 이거를 온전하게 12점을 받은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답형 1번 답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당황하니까 문제를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형인 줄 알고 이거부터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낭비한 케이스들이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교재랑 부교재 유사도는 거의 한 80%에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이제 많이 아마 얘기하셨을 거야. 부교재랑 정말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잘 본 애들도 있고 좀 못 본 애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아까 5점 받았던 게 여기는 이 박스만 해결해서 이 식만 세우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수까지 받는 학생들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잘 푼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범위 이 범위만 빼먹으면 그냥 5점이 날아가더라고요. 답은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 범위를 쓰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좀 감점을 좀 많이 강하게 있어요. 아마 올해는 서술형 점수를 많이 좀 빡빡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부교재에서 워낙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부교재에서 정말 이사도를 높게 냈다.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근데 기말 때는 이제 난이도가 확연히 올라가는 부분들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중간고사 가지고 기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말도 한번 보여드리면 기말은 이제 중간고사가 부교재가 많이 리뉴얼돼서 슬림해지기는 했지만 중간고사까지 부교재 문항은 2, 3점짜리가 한 68문항, 그 다음에 4점짜리가 37문항. 기말고사는 4점짜리 문항은 좀 줄었죠. 전체적으로 양은 줄었어요. 양은 줄었는데 문제가 있죠.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기는 해요. 부교재 난이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수는 줄어들었는데 평면좌표에서 여기 있는 이 문항수가 아마 이번에 등급을 확실하게 결정 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항상 도형이에요. 제3위권 애들.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형 파트만 그러니까 4단원이잖아요. 그게 방정식, 부등식, 점좌표, 직선의 방정식 4단원인데 그 평면좌표랑 직선인 도형 파트에서 한 60%가 매년 출제가 돼요. 많이 들 때는 한 70%까지.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도형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나마 기말고사에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킬러 문항들 11번하고 여기에 있는 14번은 킬러 문항인데 킬러 문항은 의치대반 애들도 거의 손을 잘 못 댔어요. 이 부분 아마 기말고사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등급이 중요하지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어려우면 남들도 못 보고 쉬우면 같이 잘 보니까 등급이 문제가 되는데 현대고에 등장하는 그 18문항을 온전하게 예쁘게 다 푸는 애들은 그 350명 중에 한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한 게 필요해요. 뭐 버릴 걸 진짜 빨리 잘 버리고 풀 걸 풀어서 최대한 1, 2점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어머님들은 마음을 못 비우시죠. 끝까지 다 풀고 어떻게든 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언제 이제 느끼시냐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이제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이번에 수험 같은 경우가 1컷이 한 80점 정도 되거든요.
애들 1페이지부터 찍기 싸움 들어갔어. 그건 현대고가 매년 똑같아. 중간 때는 공부를 진짜 수학을 엄청 튄 애들 아닌 이상 80점을 잘 못 넘겨요. 그래서 찍기 싸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과감하게 버릴 거냐를 정말 어머님도 그렇고 애들도 확실하게 이제는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5문제나 상, 킬러, 상, 킬러, 최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제 점수만 하면 몇 점이냐면 한 24, 5점 돼요. 그러니까 2등급 애들 자체도 이걸 다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70점 중반 2등급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 물론 찍어서 맞춘 애들도 있고 뭐 한두 개 풀어서 맞춘 애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느냐가 이제 1등급에 다가가는 거고, 3등급을 목표로 한 친구들이 이거 다 버려도 돼요. 괜히 이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아까워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항상 그러죠. 수학이 3등급이야. 3이라는 숫자에 이제 자꾸 마음이 걸리시니까. 근데 현대고 안에서 수학을 3등급 맞기는 정말 어려워요. 수학이. 그래서 3등급 이내의 도형편에서만 3등급 이내 결정문항인데 도형편,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여기 보시면 상도 있고 방정식 상 두 문제를 제외하고도 도형편에서만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3등급 결정문항 중에 72% 정도가 도형편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현대고가 도형을 정말 좋아해요. 항상 그냥.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부교재, 지금도 부교재 똑같이 있는 문항인데 이게 라인이 하나 더 생겨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본 문항은 웬만한 재원생들 애들이 다 푼다라고 보면 라인이 하나 늘어나면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만 푸는 거예요. 라인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제 3등급은 또 못 써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등급은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항도 이게 부교재 원본 문항인데 이게 실제 작년에 출제됐었던 문항인데 직선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또 여기서 멘붕이 와요. 선이 하나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항,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이게 3년 연속 나온 문항이에요. 2019년, 20년, 21년 작년에도 나왔던 문항인데 애들이 이 문항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틀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죠. 분자의 루트 29. 여기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숫자가 막 300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게 푼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산은 틀리고 보기에는 없고 그렇게 틀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객금 출제를 해요. 도형이 숫자가 지저분해. 상당히. 그래서 부교재 변형 문항인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은 올해는 예상이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항상 매년 시중교재에서 항상 2문제를 발췌를 하거든요. 등급 결정 문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실제 작년 14번 문항, 이게 이제 TOT 문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문항도 실제 서술형 4번 문항인데 여기가 이제 이제 시중교재 TOT 문항하고 똑같이 있는 문항.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같이 연습이 돼야 되고, 얼마 전에 학생이 저한테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교무실에 있는 출제한 선생님 그 사진을. 거기에 있었던 게 역시나 올해는 TOT랑 5.3의 하이퍼 이 두 번. 그래서 기말 때 이제 그 문항들이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그 5.3이라고 하이퍼는 진짜 2등급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3스텝 문항이 소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반별로 이제 목표, 등급에 따라서 이 문항을 풀 거냐 말 거냐. 풀어주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여기처럼 그림의 모양이 사실 똑같이 애들은 못 느껴요. 얘들은 완만하게 넓죠. 얘는 되게 뾰족하죠. 그럼 얘들은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를 했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좀 많이 틀리죠. 여기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말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권도 뒤에 있는 한 5문항이랑 마지막 서술형 문항을 정말 많이 틀려요. 여기 보시면 또 기말고사는 앞부분 때에서도 많이 틀렸죠. 이게 앞부분에서도 좀 어려워요. 게다가 작년에 오류가 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7번에서 전원 정답 처리됐는데 7번에서 애들이 답이 2개가 나오는데 보기에는 하나니까 시간을 잡아먹어서 항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이랑 기말 좀 어떻게 이제 가면 되느냐 이제 분석 좀 보여드렸다면, 이제 핵심은 마찬가지예요. 부교재는 무조건 반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부교재는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1등급을 들어가는 목표 하는 애들은 보통 다음 주 정도면 애들이 부교재가 끝나요.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한 3등, 2, 3등급 애들은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부교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수업하는데 학교 수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끝까지 다 풀고 수업 듣고 학원에서 리뷰하고 이렇게 돼야 좀 소화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소화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부교재가 왜 그게 안 되냐면 4점짜리 문항도 많은데 이게 1번부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4점짜리를 다 풀거나 아니면은 풀어주지 않는 문항도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애들한테도 많이 들었겠지만 서술형을 다 맞춘다가 아니라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이라면 감점을 어떻게 안 당하게끔 다시 연습을 하는 거나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받아서 1, 2점이라도 올리는 거야. 이걸 관련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고, 세 번째는 도형편. 올해는 조금 도형편에 저희가 수업을 좀 많이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저희가 6주 동안 좀 준비를 했었던 거는 어머님들 피드백 받아보셨으니까 크게 아실 건데, 이제 등급들을 이제 보완 작업이라든지 개별 미션이라든지 이제 부교재 변형집 가지고 사실 많이 연습을 하기는 했고, 그 다음은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애들이랑 같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작업들 통해서 그래도 예상보다도 잘 나온 친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거는 같아요. 4등급이었던 친구들, 나는 4등급,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 그래도 3등급까지 좀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 있었던 문항이 똑같이 이번 출제된 문항이랑 거의 똑같이 출제된 문항들도 많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했었던 문항이 마찬가지 동일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도 사실은 점수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대보다 보니까.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변형 교재들 가지고 꼭풀이라든지, 꼭풀에서 저희가 했었던 문항이 사실은 12번에 그대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왔다라는 건 우리만 즐겁지 사실 애들이 다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항인데 3단계를 단계별로 나눠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게다가 시험지가 현대부가 제일 짜증나는 게 문항하고 문항 사이에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다 풀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시험에서 좀 아쉬운 부분. 어머님들이 학교에다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 전화하면 바뀌어요. 이게 악보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4문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어보 같은 경우는 뒤에 고난이도는 한 페이지에 2문제만 있어요. 밑에 여백이 엄청 넓게. 근데 유독 현대고만 문제가 촘촘하게 다 붙어 있어서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풀다가 좁으니까 다른 데다 풀고, 그러니까 12번 풀다 보면 13번을 넘어가게 돼요. 그럼 14번은 14번에다 풀고, 그럼 14번은 막 아무 귀퉁이에다 막 풀다가 끄적이고,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좀 항의 전화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작년에 전화를 했더니 혹시 어느 학생 학부모냐고 하길래 그냥 저는 학원 강사다. 근데 학교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아 이건 학원 방침이다, 학교 방침이다. 근데 할 말은 없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걸 컴플레인을 걸면은 이거는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교재에서도 동일하게 실제로 이런 문항들을 그대로, 이런 문항들 그대로 나와서 사실 많이 돌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게 나온 친구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오표 같은 경우도 계속 피드백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상 등급이랑 맞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1등급 정도 차이 나는 케이스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 변형, 올해 이제 새로 리뉴얼 되다 보니까 이게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바꾸는 과정들을, 이게 부교재, 이게 실제 기출 문항이고, 이게 저희가 실제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변형 문항들인데, 실제로 변형 문항 풀이들을 다 선생님들이 수기로 만들어야 돼요. 변형 문제 만들어서 풀이 만들고 애들이랑 리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기출 문항에 봐보세요. 이게 기출 문항이죠. 이 기출 문항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도 이 알고리즘 자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시작하다가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많이 풀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을 그 작은 여백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학교에다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원본 문항, 이게 이번에 기출 문항이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원본 문항. 오른쪽이 부교재 원본 문항, 이게 기출 문항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변형해서 이렇게 예상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풀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어요. 풀이가. 정상적으로 풀 때. 그러니까 이것까지 맞춰내는 애들이 많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변형 문항 작업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마찬가지 기말도 또 준비를 할 거고 이번에 이제 코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마 3월달에 2월달에 설명하면서 올해는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무조건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애들끼리 많이 연습은 했어요. 쓰기 연습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 점수까지도 애들이랑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기준안 만들어서 이렇게 애들이 모범답안 하면은 부분 점수까지 패치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답은 서술형에서 답은 못 맞췄는데 부분 점수를 맞았던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가 크게 좀 많이 성장한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등급 받았다가 그 다음 계속 3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코풀 모의고사도 한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한 95점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안 풀었냐면 14번을 아예 손을 안 대고 찍었어요. 그래서 한 95점 정도 나온 상황. 그래서 1등급 정도 받은 친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교재 4점 저랑 특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현대고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말을 한 게 11번, 12번까지는 할만하고 혹시 13번이 우리가 코풀이나 이런 데서 연습한 문항이면 도전하고 조금이라도 바뀐 것 같으면 넘어가라. 그럼 14번은 손도 안 대고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조금 등급이 조금 괜찮게 나온 친구예요. 2번. 제 예상은 한 2등급 정도 예상을 했는데 워낙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1등급까지 치고 올라온 친구. 두 번째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예상 등급은 현재고에서 4등급, 그 다음 조금씩 공부해서 등급은 한 3, 2, 그 다음 마지막에 한 3, 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 친구. 그래서 4등급에서 시작해서 2까지는 많이 올라온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한 89점 정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인데 객관식 13, 14번은 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찍어가지고 이제 두 개가 틀린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본인 목표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현대고에서 이제 등급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신동 중인데 이제 30%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조금 저랑 이제 부교재 원본, 부교재 중심으로만 정말 많이 돌렸어요. 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정말 딱 맞게 시험이 컨셉이 맞게 나온 친구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세 가지 부교재 좀 빨리 완성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6월 달에 부교재 원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월, 늦어도 5월 셋째 주 여기까지는 부교재가 끝까지 1회 정도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이건 혼자서 절대 안 돼요. 학원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서술형 쓰기 연습은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형편도 이 도형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변형 문항이라든지 그 다음 도형 문항인데 4점짜리 중에 건드리면 안 되는 문항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선별해가지고 기말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빠른 완성은 이제 5월달 시작해서 이제 저랑 마찬가지 밤에 할 거예요. 밤에. 각 반별로 밤에 10시 이제 사실은 학원이 10시에 문을 닫아야 되지만 이제 10시 이후에 이제 부교재 풀이하는 수업들을 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올해는 이번 주는 하자고 해도 안 올 거고 다음 주부터 애들이 하겠다. 그래서 부교재 완성 이거 좀 빨리 같이 저랑 이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수업이 있는데 부교재 좀 4점짜리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도형편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수업들 이렇게 특강들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13명, 14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워낙 놀러 많이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례 테스트도 조금 바꿨어요. 종례 테스트도 서술형 부분이 저희 생각보다도 아직도 애들이 쓰기가 좀 부족해서 종례 테스트도 서술형 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아예 서술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쓰기 하고 그리고 피드백 부분 접수까지 해서 어머님들한테 피드백 이미지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서술형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서술형 문항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애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만 써도 되는데 아예 손을 놓는 경우 4등급 밑으로는 서술형을 손을 놓고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딱 봐서 안 풀리니까. 근데 막상 한두 줄만 쓰더라도 부분 점수 한 4.5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숙지해가지고 연습을 시키려고 종래 테스트에 이제 서술형 대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문항별로 부분 점수들 해서 어머님들한테 지금까지는 뭐 맞다, 틀리다 이 정도가 같다면 지금 부분 점수 표가 들어갈 거예요. 몇 점 중에 몇 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좀 손이 많이 가기는 할 것 같아요. 다 일일이 풀이 보고 부분 점수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매 시간마다 좀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도형편 성취도 같은 경우 이게 도형이 올해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말고사 진짜 어렵겠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이게 올해 부교재고요. 이게 작년 부교재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형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운 레벨에 있는 문항이고 여기는 4점짜리 문항이죠. 이건 작년 부교재, 이건 올해 리뉴얼된 부교재. 근데 작년에 있었던 4점짜리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 이건 킬러거든요. 그 킬러를 무슨 생각으로 레벨 1에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레벨 1에다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도형편은 레벨 1부터 애들이 안 풀릴 거예요. 부교재가. 그래서 이게 올해 리뉴얼하면서 열심히 일했구나라고 했는데 도형편 보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쪽에다 옮겨놓은 건지 이거는 아직 저희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도 이거는 의치대반도 한두 명 빼고는 처음에 못 맞춰요. 근데 그걸 레벨 1에다 옮겨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좌표 둘 다 그래요. 다 난이도들이. 4점짜리 문항이 스텝 1, 2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4점짜리에다는 작년 모의고사 문항 중에 어려웠던 문항들이 끼워져 왔는데 한 세 문제 정도는 또 애들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문항, 킬러 문항들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형편 성취도는 이거 특강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끼리 제가 아예 통으로 해가지고 방정식, 부등식도 애들이 기억이 좀 안 난다고 해서 개념부터 해가지고 5월 5일, 6일, 7일 이때 좀 부교재 2, 3점 중요한 문항 4점까지라도 예쁘게 한번 봐놓고 정리하게끔 시작하는 특강을 오픈을 해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든지 뭐 기말고사라든지 부교재 클리닉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현재 부교재 문항 이것도 학생들이 킬러 문항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미리미리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다음 주부터 연습하는 프로그램들 같이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문항은 제가 작년에 만든 문항들이거든요. 부교재에 있던 문항을 다 변형해가지고 만든 문항들이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클리닉 시간에 한두 개씩이라도 조금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반이 총 8개 반이 있기는 해요. 월급에 4개, 그 다음에 화목에 3개, 그 다음에 수요일 특별반 이렇게 있는데 수요일 특별반을 한 번 더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신규 부모님들은 그냥 월급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저희 그 6파인 과학이 워낙 시간이 다 잡히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일요일 개설을 하기는 했는데 다 어머님들 월급에 조금 유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다시 여기는 또 수의라고 클리닉 쪽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예산들은 이렇게 잡았는데 문의는 있으셨는데 수일이라고 하니까 과학을 옮겨서 이걸로 세팅을 하시려고 했던 게 4분이 있는데 과학이 다 마감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안 되신다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애들이랑 이제 할 작업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랑 전과목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요. 저한테 신청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제 선배인데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좀 망했죠. 성적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2.4였었고 중간까지 그다음에 합산 등급 목표를 이제 잡은 거고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맥시멈이랑 그다음에 그나마 이 친구를 제가 공부시켰고 공부한 양을 봤었을 때 가능한 등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각 과목별로 중간 때 몇 점이고 기말고사 몇 점 정도 맞아서 몇 점까지 목표를 한다. 그럼 애들은 기말고사 무조건 잘 보면 1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애들이랑 계산을 다 해줘요.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랑 2등급까지밖에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있게 2등급을 받을, 그러니까 1등급은 안 나와. 근데 여유있게 2등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과목에는 시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중간고사를 망했으니까 그 과목을 미친듯이 파겠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면 돼요. 어차피 1은 안 떠요. 어차피 2는 안 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할 걸 1등급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과목들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자들은 작년에 제가 한 30명 정도, 30명에서 32명 정도 한 2주간 반 동안 이거를 제가 작업을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내가 지금 3등급 점수를 받았는데 기말고사 때 제가 그래. 너는 104점을 맞아야 1이 떠. 그럼 얘가 이제 좌절을 하죠. 근데 너는 93만 맞으면 2가 떠.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이미 1이 안 뜨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죽어라고 해도 다른 애들이 폭망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자사고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다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플랜 같이 세워서 제가 톡으로 팔로우업을 진행을 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안 한 이유가 자기들 고집이 있어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깨달아요. 아, 안 되겠군요. 그래서 얘들하고 제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피드백을 받고 각 과목별로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문제집을 어떤 걸 더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뭘 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더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뭘 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야 성적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다가 아니에요. 전체 등급을 어떻게 올릴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목별로 저랑 이제 같이 세팅을 하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표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저랑 하는데 모든 학생을 다 하지는 않아요. 신청자만 해요. 왜냐면 애들이 안 보여주려고 해요. 점수를 안 알려주면 저는 계획을 못 세워요. 근데 부끄럽겠죠. 수학이 60점. 저 영어가 80점인데 상관없어요. 제가 뭐 다른 애들한테 오픈할 것도 아닌데 네가 조금이라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여기 보시면 1등급 맞으려면 102점이에요. 안 나오겠죠. 그냥 이런 2등급을 설계를 해주겠죠. 그 다음은 이 친구 같은 경우 2등급을 맞으려면 98.5.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통사 같은 경우는 중간 때 점수도 높지만 1등급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통사는 그냥 중간 때처럼 양만 해주면 돼요.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가지고 어느 과목을 더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팔로우업을 하고 그리고 문제집들 제가 다시 새로 세팅해가지고 뭘 풀어야 되는지 같이 상담 통해가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간 스케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주간 스케줄이랑 그 다음에 3주간 최종 파이널 스케줄 이렇게 짜가지고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좀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왜냐면 애들이 공부한 거 올라오면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제가 얘네들하고 상담하면 상담표를 들고 다녀요. 사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넘겨봐요. 넘겨보고 잘했는지 비교하고 집에서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새벽 내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애들은 또 제가 댓글을 안 달아주면 어느 순간 안 해요. 아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래서 올리는 애들은 다 해요. 근데 지들이 올리다가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2번 정도 안 올라오네 확인을 해요. 그리고 3번 그 다음부터도 안 올라오면 저는 얘한테 관심을 꺼요. 그 관심을 다른 애들한테 쏟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톡 관리를 해요. 매번 이렇게 톡 언제 뭐 공부했다라고 계획을 세워주면 톡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작년에 했던 이론이에요. 제가. 근데 이 중에 시험 전주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8명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8명이 사실은 학원에서 반으로 따지면 프리우치대 반 이상거든요. 얘네들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니까 끝까지 쫓아가는데 나머지는 초반에 계속 관심을 가져도 초반에 흐지부지가 돼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급이 높은 애들은 꾸준하게 했다가 하루 이틀 쉬고 하루 이틀 망가졌다가 다시 폼이 올라오는데 그 밑에 바는 한 번 망가지면 그냥 끝까지 가요. 계속.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은 그래서 제가 끊어서 계획을 세워줘요. 이번 주 계획 아니면 3일 계획. 근데 3일 계획을 세워도 그 다음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마찬가지 근데 하면은 확실히 애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등급은 다 올라가긴 해요. 하는 애들은. 이건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학은 등급이 안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이 다 올라가서 등급이 올라가는 케이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일이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방금 했었던 이 부분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생도 조금 같이 진행하기는 했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기말은 사실은 이 상담이랑 그 다음에 성적 상담이랑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부교재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 어떻게 꼼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도형,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한가하잖아요. 사실은 이번 주 한가하고 다음 주도 사실 한가해요. 5월 15일 막 스승의 날 뭐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럼 이때 도형 파트를 좀 공부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는 세팅을 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좀 다독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사실 이번 주까지 놀아도 돼 라고 눈 감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망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반의 의치대반에 있는 A반이나 뭐 B반에 있는 애들은 벌써 사실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의치대 B반에 있는 압도적인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남학생. 현대공대 남학생이 압도적이긴 쉽진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어제인가? 어제 시험 끝나고 오늘은 이제 압고가 끝나고 그래서 오늘부터 부교재를 벌써 3분의 2를 풀었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는 대부분 학생들이 쉽지는 않아요. 재량일도 있고. 근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번 주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눈 감아 주실 수도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까지는 6주가 아니라 거의 한 7주 정도가 였는데 기말고사 이번 주 제외하고 다음 주도 놀잖아요. 5주 남아요. 기말고사가 6월 29일날 시작이니까. 지금 벌써 5월 첫 주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6주도 안 남은데 게다가 애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겨울방학부터 3월부터 해서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다 달리셨어요. 중간. 근데 기말은 애들 수학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기말 파트. 그래서 기말 파트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사실 도형이 힘들고 애들도 쫓아오는 게 힘들고 그래서 기말 시험은 어렵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렵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다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설명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원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다시 톡은 다 남길 건데 이걸 좀 신청해가지고 좀 같이 공부하는 플랜 짜고 성적 상담하고 이 성적 상담이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엄마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랑 이야기를 하면 언제 놀았고 뭘 못했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막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학생들을 한해서만 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많이 수학도 수학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맞춰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3점대인 친구들의 학습 스케줄이 있겠죠. 어느 정도 하는지. 2점대, 1점대 이 학습 스케줄들이 다 저한테는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본인 목표에 계획을 같이 세워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부분이고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제 다 첫 번째 보셨겠지만 아마 어머님들 목표에는 다 못 미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쯤 그걸 느끼냐면 우리 애가 중간고사 때, 중학교 때는 수학이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와서 왜 이럴까요? 가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때도 이미 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이 워낙 쉽다 보니까. 그걸 빨리 인지하셔서 목표를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 목표랑 제가 생각하는 목표랑은 갭이 좀 많이 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걸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지. 지금 당장 막 1, 2등급, 자산을 1, 2등급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네, 조금씩 목표를 해서 올라가면 현대고가 물론 자사고가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입결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입결 선배들 가지고 조사를 한 거.
보면은 그래도 3점대, 그 다음에 2점대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고대를 합격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블라인드가 됐었어도 일반고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그래도 전체 등급을 방어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세 분한테 상담을 받은 게 정시를 어떻게 빨리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고는 이 내신 공부 자체가 정시 공부이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같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등급으로 수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4등급이 나와. 그래도 그냥 내가 우리 애가 4등급이야. 그냥 중대 넣어보는 거야. 경희대 넣어보는 거야. 왜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시립대도 넣어보는 거. 근데 생각보다 현대고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절대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말고사랑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벌써 저는 그냥 인생 망이에요. 중간고사 가지고 이제 저의 입시는 끝났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상담해보면 애들이 조금 더 달라지긴 해요.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보여주면은 애들이 조금 달라지고 대학 목표 세웠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금씩 올리면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